예,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적과전 총합이한 방식입니다. 예.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린 육아들이 있을 때는 아직 적과를 안 했고요. 이렇게 있다면 이 키울 과실 요거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러면 얘만 놔두고 다 썰어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과하기 전에 얘를 적과하기 전이고 얘는 적과한 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과한 후다 보니까 얘를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그래서 적과 후에는 보험금을 어떤 걸 드리냐면 과실 손해 보험금을 드립니다. 과실 손해 보험금. 얘네들이 손해가 나면 떨어지거나 달려있어서 우박 맞았거나 달려있으면서 일소 피해로 짓물러 버렸거나 달려있으면서 과실이 얼어버리거나 가을동상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난 거. 태풍으로 쓰러져서 고사돼 버렸다. 절단났다 그러면 그 쓰러진 나무에 달린 과실은 죽게 되죠. 그 나무도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실들. 근데 얘는 과일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과실이 될까 말까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착과가 얘는 말 그대로 과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냉해 피해를 입거나 동해 피해를 얘가 다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과가 얼마나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즉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착과 개수가 줄어들면 보험회사에서 책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느 만큼 평년 착과수에서 만큼 평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과후 착과수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난 만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얘는 착과가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착과가 감소가 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과하기 전에 여기는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투라는 보험이에요. 근데 옛날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옛날에는 전년도 말에 가입했던 것을 올해 이제부터는 당해년도 2월 달에 가입을 시켜요. 근데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면 착과가 얼마나 줄어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착과가 얼마나 줄어들었어. 근데 이 줄어든 것 중에서는 보상하는 재해로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 보상하는 재해 예원인으로도 줄어든 것도 있을 거다. 그런 거잖아요. 미보상 나무도 있어. 해거리 나무도 거기가 있으니까 과일이 개수를 못 쉬니까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미보상 감수량은 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모든 보험은 일정 부분, 이 농작물은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계약자가 먼저 손해가 나면 책임지는 거예요. 계약자가 먼저 지는 겁니다. 보험자가 지고 보험자가 보상 다 해주고 나서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피해가 나면 자기 책임 비율만큼은 자기가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기는 계약자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자기가 부담했던 걸 뺀 나머지를 보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드리냐면 키로당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놨어요. 너희 집 사과는 2,600원으로 할게. 키로에. 너희 집 배는 1,600원 할게. 너희 집 떫은 감은 800원으로 할게. 뭐 단감은 1,200원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가격이긴 한데 언제 정해놨다고? 가입할 때 정해놔서 가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주지는 않고요. 이 가격에서 업무 방법에서는 80%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 방법이 올 3월 초 되면은 이제 공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되면 만약에 신판으로 바뀐다면 바뀌어도 의미는 없죠. 왜냐면 이런 수치만 우리가 바꿔보면 되니까. 신판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50%하고 70%짜리로 있어요. 이렇게 50%짜리도 있고 그래서 70%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50%로 가입했다. 즉 보상 비율을 또는 보상 비율을 70%로 가입했다. 이렇게 조건 주면 거기다 0.5, 0.7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50%로 또는 70%로 보상 비율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정돼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지 뭐 이거어요. 네. 그거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 보험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과전에는 이 종합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적과 안 했잖아요. 유가만 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어떤 재해를 보상해 주냐 보험회사가 재해를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생긴 손해를 다 보상해 줘요. 근데 적과 후에는 어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라 특정 7종이라고 합니다. 특정이니까 멋지게 같은데 특별히 정해놨어요. 뭘?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재해를, 보장해주는 재해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7가지 재해. 요걸로만 손해가 나야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태풍. 태풍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따라다녀야 돼. 비서로, 수행비서로 딱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태풍인데 바람이 안 불면 애게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태풍 하면 강풍까지 같이 묶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우박. 아무 때나 사시사철 느닷없이 뜬금없이 와버린 게 우박이죠. 그리고 한 과수원에서도 전체만 뗄 수도 있고 일부만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냥 피 깔려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박, 화재.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5가지 재해. 이거 기억하시고요. 얘를 이제 보험에서 이렇게 또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일소 이제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표되고 72시간 이내에 과일의 가피 껍질이죠. 껍질이 검게 그을리거나 물러서 그 과일이 떨어지거나 달려있는데 검게 그을렸으면 그거 다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을동상해. 과일이 잎과 과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동상해까지 총 특정 7종입니다. 이걸로만 손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는데 근데 보험계약자가 야 이래갖고는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 한 200만 원 나오면 야 비싸다 좀 싼 거 없냐 그랬더니 이 2가지는 형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소만 안 넣어도 되고 가을동상이면 안 넣어도 되고 그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보장이라고 그래요. 부보장. 보장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나 가을동상이를 2개 다 안 넣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고 일소 하나는 가입 안 하고 가을동상에 가입해도 되고 일소는 가입하고 가을동상에 가입 안 해도 되고 그건 계약자가 중요한 것은 이 5개는 꼭 넣어야 돼. 그래서 얘를 보통약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약관. 하고 얘를 부보장하는 것을 특별약관 이렇게 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계약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 해서 종합으로 보험 넣는다고 해서 보험 이름이 일단은 멋진 걸로 넣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합 건강보험입니다. 모든 것은 건강에 관련된 모든 계약자에 필요한 그 경제적 비용은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잖아요. 근데 단 입원은 한 달 이상 지날 때부터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루당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럼 한 달 입원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요즘 2주면은 갈아가는데, 그렇죠? 한 달 이상 통일병원에서 입원한 경우에만 하나 합니다라고 단서조항을 막 그 돋보기 보면 보이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면 멋지게 일단 걸어놔요. 그렇죠? 뒤에 가서는 잘 뒤에는 이 모양이더라, 그죠? 근데 이렇게 적과전에 총합으로 멋진 보험도 있는 반면에 이 보험료가 얼마냐 비싸다 그래. 그러면은 나 보험은 내야 되고 좀 싼 것 없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적과 전에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종합을 안 하고 난 보험료 조금만 내게 좀 해줘라 라고 하면은 적과 전에도 5종 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재해만을 딱 한정, 이 정해놓고 그 재해로 손해가 난 것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거. 아까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적과전에 5종 한정 보험을 넣었는데 냉해 피해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다. 그럼 우리는 미보상 조치를 했잖아요. 예. 왜 냉해가 미보상인지 여기 나올 것 같아요. 5종 한정은 태풍, 강풍, 그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예요. 냉해는 자연재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죠. 예. 그래서 아까처럼 5종 한정이라는 조건을 싹 걸게 되면 이 5가지 재해로만 손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해드린다. 그래서 보험은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보험 체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험 체계부터 한번 구분해 보시죠. 보상하는 재해부터 구분하고 보험 가입 기간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죄가 아니라 보장하는이 맞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려니 하세요. 이 보장하는 죄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야 돼. 즉 강풍이 불었다. 근데 우리 집 과일이 안 떨어졌어. 강풍 불었으니까 계약자가 우리 집 강풍 불었어. 보험금 줘. 그럼 과일이 떨어져야지 손해가 나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강풍으로 즉 바람이 강풍 14m 이상의 초속 13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드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강풍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야 돼. 과일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떨어졌는데 그게 소학기 때 떨어지면서 풀밭에 착착 차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안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낙과 조사가 아니라 낙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만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 피해, 80% 피해, 50% 피해 그것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다 해서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 낙과 피해 구성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상하는 죄는 이제 크게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메모를 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적과전에 종합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라는 재해가 와서 그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보상을 해드립니다. 적과 후에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종합이고요. 얘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일소, 가을동상의 7가지 재해로만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재해로. 다만 중요한 것은 일소나 가을동상에는 부보장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하나 가입 안 해. 둘 다 가입해. 둘 중에 하나 가입해. 또 얘는 가입 안 하고 얘는 이렇게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적과 후에는 일소 부보장이라 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가을동상에만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만약에 적과 후에 이 시험 문제에서 일소와 가을동상의 부보장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거 같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보험이 이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특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전에는 5종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냥 5종 한정으로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5종 한중에 해당되는 재해도 똑같아요. 얘하고 5가지 있으니까 태풍, 그 다음에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특이한 것은 냉해가 없죠. 또 동해가 없어요. 동해가 없어. 동해가. 그죠? 대신 얘네들은 과실 손해를 보장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쩌냐? 나무 손해는 보험 전 기간, 적과 전이고 적과 후가 필요 없이 보험 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적과 전에 5종 한정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냉해로 인해서 과일이, 수확량이, 착과량이 완전히 감소한 나무가 50주가 있습니다. 냉해로. 그러면 얘는 미보상,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미보상 주수가 맞죠. 그렇죠? 또 두 번째, 적과 전에 이 나무가 동해로 인해서 과일이 하나도 안 열리고 나무는 죽어버렸어. 나무는. 그러면 이때는 보상해 주는가요? 해주지 않는가요? 보상 해준다 이 말씀이죠? 해줍니다. 나무는 해줍니다. 나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적과 전에 냉해 5종 한정 보험을 가입한 과손인데 적과 전에 냉해로 인해서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게 이제 50주가 있어요. 근데 그 50주가 여름에, 적과 후에 태풍이 불어갖고 해필 걔네들이 절단 나서 죽어버렸어. 절단 고사가 50주 됐어요. 이런 경우에 나무 보험금을 주나요? 이제 이거 자연재해 조세 화재니까 나무 보험금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책 보면 있어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나무도 있고 과실손해는 지급하지 않으나 나무 손해를 지급하는 나무도 있으니까 조사할 때 유의하도록 하세요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설명해 드린 내용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얘는 지금 보험은 과실만 보상, 과실 보상해 주는 것과 나무 보상해 주는 크게는 두 개로 구분되고 있고 과실은 보상하는 재해 구분이, 보장하는 재해 구분이 적과 전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 적과 전에 5종 한정을 구분하는구나. 적과 후는 똑같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냉해나 동해 같은 것은 5종 한정에서는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동해 그러면 얼어서 생긴 거, 그 다음에 봄동상해 같은 거, 이게 다 동해 피해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본원의 적용 품목 및 품목은 사과배 단감. 이런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과실이 어떤 게 있냐면 사과, 배,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기도 처음에 공부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복숭아가 능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깝이 좋다 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4가지 것만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출제자가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과 후에 특정 7종 재해, 태풍, 강풍, 지진, 우박, 화재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업무 방법에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법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생긴 손해만 보상해주고 막 그런데 그때 가면 공부해요. 이렇게 또 후가 있어요. 후가. 근데 이제 적과 후란 말 있으면 요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품목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 4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배 뒤에다가는 뭘 써주시냐면 특이한 거 1.07 하나 이것만 좀 메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감, 떫은감은 뒤에다가 뭘 써주냐면 낙엽률에서 낙엽 인정 피해율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엽률 조사를 통한 낙엽
인정 피해율 하나, 메모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을동상에 이렇게 메모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특이해요. 감은. 나머지는 뭐 다 똑같으니까요.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야, 몰라. 1.07 뭐 있으니까 뭐 하겠지. 저거들이 뭐 그렇게 메모했으면 돼요. 그냥 사과 100 하면 1.07.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 그렇게 되면 낙엽 인정 피해율이나 가을 동상회 때 이 피해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과실, 수도 피해 과실로 인정해준다. 어느 부분 하나당 0.31%씩 피해가 있는 걸로 인정해드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때 가서 배울 거니까 특이한 것은 그냥 같이 메모해 주시면 야 뭔가 있구나. 그러면 또 호기심에도 공부가 되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너무 많죠. 과일 특성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사고 접수 있고요. 7쪽에 그 다음에 가입사무소 있고 그 밑에 보면 단 그렇게 써있을 겁니다. 단 적과 종료 이전 사고 후 접수는 접수를 할 때 약관에서 정한 접수 시한에 따라 사고 접수가 제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접수 시한은 이제 혹시 메모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도대체 시한을 알면 이해가 빨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접수 시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사과 배 얘는 6월 30일 단감 떫은감 7월 31일 이렇게 좀 메모 좀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가고 작가 조사 만료기간과 똑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봄에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네, 사과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에 가입해서 냉해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 맞았다고. 그래서 피해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계약자가 모르고 안 한 거예요. 의뢰의 보험놈은 지그들이 착착 와서 조사하지. 뭐 옆집 와서 하더만 우리도 하겠지. 근데 보험이란 건 뭐냐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은 안 가요. 네. 왜냐하면 법에가 사고 발생이 나면 너희들이 보험 넣는 거에 대해서 사고 나면 네가 신고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이 진단됐다. 그러면은 내가 진단된 것을 저희들이 맨 전산조회해서 보험에서 알고 착착 줘야지. 내가 뭐 꼭 신고해야 되나? 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분은 믿고 마을 쭉 하길래 뭐 별도로 오면 하라 해주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걔나 모르고 다 알겠지. 이 동네 지금 다 냉맞은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러고 나서 적과후 착과 조사를 이분이 사과가선에서 6월 20일 날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를 했다. 예를 들어. 했는데 쓱 조사자가 딱 가서 보니까 냉 맞아서 과일 이렇게 없어. 많이 없어. 조사님 혹시 이거 냉해 피해 신고 안 하셨어요? 아, 안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뻔히 보면 알죠. 뭐 내가 신고하면 뭐 신고 하나 해나면 다 냉 맞은 거 온 동네가 다 안디. 그지? 온 동네가 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여기 있는 조항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적과 종료 이전 사고 후 접수는 약관에 정한 접수에 따라 사고가 제한될 수 있다. 만약에 이분이 7월 달에 조사를 갔으면 이 접수 안 해줍니다. 그때는 조사자가 뒤에 보면 나와요. 조사자가 앞전 사고를 감안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접수를 해줘요. 신고를 해줍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아, 이 농가는 피해가 지금 냉해 피해가 맞다. 근데 접수 피해가 신고가 지금 이분이 모르고 신고를 안 하신 것 같다. 접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적과 착과 조사하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같이 해줘. 이 농지는 피해 신고 냉해가 뭐 4월 달에 냉해 피해가 와서 지금 피해가 있었고 본건 적착 조사 시에 확인하고 지금 보험회사에 신고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 그 차이만큼 착과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인정 안 해줍니다. 착과수가 떨어져도. 그러면 착과수가 떨어지면 아무런 재해가 없이 떨어진 걸로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꼭 해주십사 하는데 가끔씩 빠지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이 되는 거, 제한 기준일입니다. 이게 제한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냥 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과실과 있고 나무가 있죠. 금방처럼. 그래서 이 과실은 이제 보험금이 어떤 거 준다고요? 착가감소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금 아까 드린다고 말씀을 잠깐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이사시부터 적과 딱 끝날 때까지는 뭐예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하면 됩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재해 입증 자료 세 가지 있죠. 그 뭐예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필요가 없을 때는 피해 농지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물을 뽑아서 뿌리를 갖고 사진을 찍어서 동해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가깝게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 농지 사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 전반적인 것까지 가로놓고 써주시면 잘 쓰신 겁니다. 시험장에서는.